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감옥살이를 합니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박해를 받던 장발장은 우연히 만난 미래의 신부의 손길 아래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합니다. 정체를 숨기고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으로 시장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지냅니다. 장발장은 운명의 여인 판틴과 마주치고 죽음을 눈앞에 둔 판틴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코제트를 만나기도 전에 경감 자베르는 장발장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리고 자베르에게서 벗어난 장발장은 코제트를 찾아 테나르디의 부부를 찾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1832년 파리, 때마침 자유주의자 군인 장 막시밀리앙 라마르크의 위기를 파리의 젊은이들은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마르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젊은이들은 그의 장례식 행렬을 습격하고 그 길로 정부군과의 전투를 시작했으나 주위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실패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자베르와 마리우스는 장발장의 도움으로 시가전 현장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자베르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센강을 건너는 다리에서 자살합니다. 이후 장발장은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결혼을 주선해주고 테나르디의 부부는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결혼식을 습격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장발장은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리며 숨을 거두고 새로운 프랑스의 역사를 다짐하며 노래합니다. 장발장 그리고 혁명. 오늘 살펴볼 작품은 레미제라블입니다. 오늘 작품 알아보기 전에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교수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노래를 저한테 잠깐 배웠던. 배우셨습니까? 네, 제자죠. 정말 그러면서 아주 교수님 유명한 맞으십니까? 배우입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조예서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작품 중에는 뮤지컬 루나틱이라는 소극장 뮤지컬이 있었고요. 그리고 1년 전쯤에 레미제라블 자베르라는 작품에서 제가 또 판틴과 코젯 역할을 두 개를 다 했었어요. 네, 오늘 네. 제대로 작품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편성에서 이쪽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출연을 하셨던 배우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10줄 요약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렇게 짧게 요약이 불가능한 그렇죠. 이 방대한 내용을. 네, 어마어마하게 넓은 건데 10줄로 좁히기도 좀 어려웠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제라블 이름 자체가 프랑스어에서 왔는데 네. 미제라블 비극이라는 그런 불쌍한. 뜻이죠. 네, 불쌍하다, 사람들. 딱하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오는 포스터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거지 얼굴을 네.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코젯이죠. 걔가 코젯인가요? 네. 네. 딱하죠. 코젯 보면. 네.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가보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가난한 이야기지만 실제 작품으로는 엄청 화려하게 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4대 뮤지컬의 한 작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런던 바비칸에서 초연된 이후에 17년 동안 롱런하게 됩니다. 원작 자체도 워낙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대작가죠.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에서 일부를 따다가 만든 것으로 예. 봐야 되는데요. 프랑스 혁명 시기부터 그 이전까지 굉장히 긴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빅토르 위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눠보겠고요. 이 작품을 만든 분, 늘 계속 등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쉔벨. 그죠. 네. 워낙 유명한 그 작가시기도 하고요. 쉔베르그가 작곡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알랭 브르블리우 극본을 쓰게 됩니다. 이 듀오가 만든 뮤지컬 중에 또 다른 버전이 아주 유명한 미스 사이공도 나오게 됩니다. 맞아요. 이게 4대 뮤지컬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작품이나 들어갈 정도인 네. 걸 보면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 그리고 작품성까지도 같이 작품성까지, 예. 인정받았다고 봐야겠죠. 외국에서도 많이 공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연 많이 되고 있죠. 출연을 하셨었으니까.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곡들도 워낙 많은데 이따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고요. 세 가지 비평 관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작품화했다라는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문호에 들어갑니다. 프랑스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전체 부로 놓고 보면요,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벽돌이라는 별명이 들어있을 정도예요. 벽돌이 지금 우리가 보시는 작은 벽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두께가 이만한 벽돌인데 꽂아 놓으면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빵을 훔쳐서 형을 살았다는 장발장 이야기부터 출발하고 있는 이야기. 근데 이제 원본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많았었구나. 많은 손님들께서 놀라시게 되는 작품입니다. 혹시 읽으셨습니까, 전체? 제가 그 오디션을 보기 전에 이제 캐릭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책을 그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근데 이만큼 두꺼운 책이 4권이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보는 오디션 캐릭터가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두꺼운 분량인데 이렇게 우리가 한 배역을 맡게 되면은 그 캐릭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 작품들은 이렇게 찾아서 네. 읽으시는 훌륭한 배우도 계시고 안 읽으시는 분도 계실 수 그럼요. 있겠죠. 네. 이런 어떤 작품들을 만날 때도 원작이 위대하고 훌륭한 작품이면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죠. 워낙에 기대하고 있는 점들이 또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두껍고 많은 부분인데요. 장발장은 전체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에서는 제 2장부터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발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해서 마지막 붙는 거는 책 5권에 가서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신 작품, 뮤지컬 작품뿐만 아니라 영화로 된 작품도 극히 일부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면 번역본 나와 있습니다. 여러 권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 갖다가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보면요. 제목 그 자체가 비극적인 이야기죠. 비극적 운명을 다루면서 동시에 혁명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노래가 뒤에 나오죠. 네. 그 무슨 노래죠? 혁명의 노래인가요? 원데이모. 네, 원데이. 네, 거기서 막 웅장하게 나가는데 저는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책으로 원래는 먼저 봤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영화로 볼 때는 이게 하나로 잘 농축이 됐는데 책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쓴 두 개의 작품인 것처럼 느껴졌었는데요. 이렇게 약간은 좀 달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순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계속 어렵고 힘들고 코제트의 생만 봐도 네. 그렇죠. 데나르디의 부부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또 선한 쪽, 네. 선과 악을 대비시키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결국 하나를 네. 또 향해서 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면 이런 모순들을 극복해서 하나로 가는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작품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는데요. 숀버그 어떤 인물로 봐야 될까요, 이분? 저 영어로 하면 숀버그, 그다음에 독일어는 쉔베르크, 쉔베르크. 예, 이렇게 되는데 뭐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정말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음악으로 드라마를 풀어가는. 예, 사실 여긴 대사가 한 마디도 없어요. 예, 그냥 음악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음악으로 그걸 끝까지 채울 수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예. 참 로이드 웨버 이전에도 여러 작품을 벌써 다뤘는데요. 양대 산맥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유명한 곡도 워낙 많습니다. 예고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못 외워서 컨닝을 잠깐 하겠습니다. On My Own 그리고 이제 바리케이드 씬.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감동적이죠. 뭐 책상 이런 걸 다 쌓아놓고 무대 장치에서도 이렇게 구현이 실제로 되나요? 실제로는 이게 워낙에 하나하나 옮기기가 힘드니까 무대 이제 밑에 레일이 달린 부분에 이게 다 쌓아놓고 돌리지. 저 이런 거 궁금했었어요. 이걸 하나하나 올린 건지. 네. 그 막과 막이 연결될 때 보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돌아갈 때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전용 극장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 레미제라블은 이제 후반부에는 웅장한 부분이 많은데 극장 규모도 훨씬 큰 데서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그렇죠. 배우님 하셨던 극장이 어느 극장에서 혹시 있었나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 아. 세천년호대라는 네, 극장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는 일반적으로는 원래 무대인데 하기 전에 그런 무대 장치들을 다 세팅을 그렇죠. 해놓고. 네. 어. 이제 극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세팅이 돼 있고 배우들 조그만 소품까지도 이제 각자 세팅을 해놓고. 저 또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네네. 이 동선 같은 것도 그러면 다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작품들은 발자국 수까지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특히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음. 필름 컷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저희처럼 틀리면 NG가 나고 그렇죠. 이어서 붙이는데 뮤지컬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네, 조명이 있으니까 아. 조명에 맞춰서 서야 되고 네, 하는 점이 있다 보니 그러면 한 작품 보통 이렇게 제의를 받고 준비하시게 되면 연습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잡으시나요? 연습은 보통 2-3달 정도. 2-3달 정도는 네. 계속 몰입해서. 네. 참 훌륭하신 배우님들이시면 우리는 가서 즐겁게 관람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을 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맞아요.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른 작품들에서도 많은 리메이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장발장에 대한 뭐 이야기도 예. 패러디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만큼 위대한 고전 작품은 여러 부분에서 재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화로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12년작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 앤 해서웨이, 네. 네, 예. 휴잭맨. 휴잭맨 나오고 네,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가 다리에서 몸을 던지는 네. 장면도 네. 나오고. 그 이런 거. 원래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이었대요. 아, 휴잭맨이 아니고요. 휴잭맨이 아니었대요. 왜 비하인드 잘렸을까요? 스토리를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노래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예, 그래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전 체형이 좀 커서 장발장처럼 불쌍함이 안 나와서 그런. 더 장발장적인 요소도 있긴 있죠. 어. 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레미제라블과 관련된 이야기 일단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비평적 관점에서 살펴봤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2부에서는 실제 출연을 하셨던 우리 배우님 이야기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미제라블 이제 구체적인 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이신지요? 이제 판틴이 어렸을 때 뭐라고? 저기 그 부분 말씀하시려고 하죠. 막 이게 팔려간 거잖아요. 그쵸. 그 이제 창녀처럼 취급받고 네. 들어가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네. 앤 해서웨이가 삭발하고 네, 불렀던 맞아요. 그 장면. 네, 삭발하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자기 한탄을 하는 그런데 노래라고. 이게 어떤 남자를 만났잖아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사생아가 생긴 거예요. 코제트. 그래서 얘를 이제 몰래 키우고 있었는데 그 공원들이 공장 그 여자들이 쑥은쑥은 되는 거죠. 아 저거 불륜으로 그랬을 거야.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쫓겨나면서 이제 몸을 팔게 되는 맞아요. 경지까지 이제 정말 여자로서는 치욕적인 가장 낮은 부분까지 가잖아요. 그때 한때는 내가 꿈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부르는 거죠.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네. 한때는 꿈을 믿었지 희망이 가득했던 시절 사랑이 영원하도록 아유, 슬퍼집니다, 이게. 공파서 오르는데, 굉장히 슬픈 노래죠, 이게. 그럼요. 과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저도 이 공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지난 날에 대한 그런 꿈들을 떠올리면서 공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부르다 보면은 몰입하시면 막 눈물도 나고 그쵸.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는 눈물이 나고 벅차오르면 이 감정 때문에 소리를 못 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추스리는 게 익숙해지면서 눈물이 나도 이제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 음악 참 모르는 입장에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경우들이 특히 오페라나 뮤지컬에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역에 몰입을 하다 보면 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좀 울음이 나올 것 같고 하면은 발성하는 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아주 도움이 안 되죠. 아주 도움이 안 네. 되겠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제 극할 때는 하도 익숙해지고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순화가 되고 나서 극으로 올라가거든요. 연습 때 이미 다 울고 그러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우는 거를 한 몇백 번 하면 나중에는 이제 일상이 연기가 되고 딴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되는 네. 거죠. 예. 참 그래도 그 몰입했을 때 떨리는 그 음성이 뮤지컬 공연장에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더 감동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에서는 이렇게 삭발을 하게 되는데 삭발을 안 하고 네. 그냥 하시게 되죠. 네, 그렇죠. 매 공연마다 하실 수도 없고. 그쵸. 참 그러면 요 곡을 전체 곡으로 공연장에서 한번 만나볼 수 있겠죠, 교수님? 네. 그러면 네. 앞에선 맛배기를 보셨고 네네. 무대를 옮겨서 소리가 조금 더 잘 울리는 공간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그와 함께한 그 여름날 모든 게 새롭던 그 순간 그는 내 어린 시절을 가을에 담아 떠났네. 다시 그가 날 찾아와 함께할 삶을 그려봐도 닿을 수 없는 꿈처럼 점점 더 멀어져만 가네. 바라던 인생 이건가? 난 왜 이 지옥에서 사는가? 그 꿈은 어디로 갔나? 다시 찾지 못할 내 꿈. 우시지 않았죠? 저 부르실 때.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중요한 여배우죠. 이제 코제트의 어머니이신 네. 판팅이 앞부분에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들어볼 곡 어떤 곡 할까요? 교수님? 뭐 이제 곡이 워낙 방대하고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베르 형사가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네네네. 예, 자살하기 직전에 스타즈 별에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야. 내가 널 꼭 잡겠어. 그래서 나중에 못 잡아가지고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베르 형사의 어떤 캐릭터를 대통령으로 치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 예, 지금은 아니시지만 왜냐하면은 선과 악을 확 구분해가지고, 예, 그래서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중동 지역을. 그런 것처럼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일도 정말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예, 그런 성격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자책하면서 이제 뛰어내리는 장면. 예, 그 장면 나오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스타즈라고 별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장면. 잡겠어, 너 짱발짱 잡겠어라고 하는 그런 곡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교수님? 곡으로 아니면 만나지 말고 설명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문으로 하면은 There's out in the darkness a fugitive running fallen from God 이런 식으로. 영어로 들으니까 더 잘 들리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내가 악으로 생각하는 장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전체 스토리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미 장발장은 모든 죄값을 치렀었기
같다라고 뭐 일반인들은 보게 되지만 네. 자베르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다섯방 기간에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법들 있고. 촛대를 저지르고. 훔쳤다라는 그렇죠. 것을 네네. 이제 염두에 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이 돼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이거를 추적해가면서 그것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예. 목을 조여가는 예. 입장. 저도 작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미웠었거든요. 우리 주인공을 괴롭히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제대로 된 아주 좋은 공무원이다. 작품이죠. 예. 사명감을 가지고 맞아요. 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예. 그 자기 완벽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거기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도움을 받잖아요, 장발장한테. 이 부분에 대한 죽을 어떤 수도 있었는데 네. 안 죽이죠, 장발장이. 네. 예. 이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음. 가게 되는데 우리가 또 이 자베르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곡으로 가보겠는데요. 네. On My Own 워낙 네. 유명한 곡이죠.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에포닌이라고 이제 그 테나르디에 부부의 딸이에요. 이제 어릴 때 코젯하고 같이 자란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마리우스라는 캐릭터가 또 등장을 하지만 청년 혁명가가 등장을 좋아하죠, 하는데 또. 네, 아. 마리우스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린 그런 아. 에포닌의 곡입니다. 근데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좋아하고 그쵸. 이 삼각관계 삼각관계. 뭐 네. 가장 극적인 건 역시 삼각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 곡 조금 더 예. 맛보기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 홀로 너와 함께한 상상 혼자서 너와 마주한 아침 네, 뭐 이 정도가 이것도 그러면 바로 장소로 옮겨서 네. 감정도 몰입하실 수 있게 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요 모두 나의 상상 나만 홀로 말해 그는 못 들어 못 본 채 날 외면하지만 난 말해 그게 이유야 사랑해 이 밤 다 지나가면 사라져 강물은 그저 강물 너 없이 거리는 낯선 풍경 저 마른 나무 거리마다 나만 홀로 건네 사랑해 이 밤 다 지나가면 평생을 그와 상상 속에 살아 날 두고 그 혼자만의 세상 난 언제라도 행복으로 가버리는 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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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 홀로 이게 참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딴 사람을 좋아했고 또 코제트랑은 어려서부터 같이 네. 봤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음 끝까지 마리우스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그쵸, 이제 자기가 아. 코제트, 그러니까 마리우스가 코제트에게 보내는 편지도 전달을 전달해 해줘야 돼요. 달라고 심지어. 네. 마리우스 눈치도 없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렇게 맞아요. 된 거니까. 온마이온에서도 감정선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공연하실 때 코제트도 하셨었고 판틴도 하셨었고 네. 이 역은 하신 적은 없으신 네,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만능으로 다 왜냐하면 되시고. 뮤지컬은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 캐릭터보다도 겉모양에서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판틴하고 맞고 코제트하고 맞고 에포닌하고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혜서 씨는 딱 보니까 그냥 그냥 야리어리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포닌은 조금 더 강인한 이미지가 강인한 있죠.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맞아. 영화에서도 보면 그 마지막 원데모 부를 때 그 투사처럼 네. 나가는 모습이 네. 인상적인데 네.
어울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네 번째 곡으로 가보겠는데 Bring Him Home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곡인지요? 이제 정부군하고 혁명군하고 싸울 때 그 마리우스가 총을 맞습니다. 죽진 않는데 그때 장발장이 나타나서 들쳐업고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를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 네. 네. 참 이때도 감정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것 굉장히 같은데요. 아름다운 노래고 그 노래 자체로 이미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렇죠. 그런 곡입니다. 아, Bring him home. 마지막에 길게 쫙 끄는데 그 정말 왜 장발장을 저 사람을 시켰는지 딱 알 정도로 가창력이 대단한. 예. 그래서 러셀 크로우가 못했을 거라는 네, 생각도 맞아요. 들고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네 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곡은 이제 원데이 모드 실제 뮤지컬에 등장하는 곡이고 그리고 혁명과 관련된 노래, 프랑스 혁명가에 대한 노래도 있고 워낙 유명 곡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작품들 추가로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레미제라블을 살펴보면서 한 작품이 더 떠올랐는데요. 장 크리스토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작품은 접해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예.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읽어보시면 프랑스의 혁명 그리고 그런 변화무쌍한 이야기들이 같이 펼쳐집니다. 네. 이렇게 여러 작품들 그리고 여러 뮤지컬, 오페라 등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우리의 인식의 지평도 넓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 조혜서 배우님 앞으로 저희와 네 작품 정도 더 이야기 나눌 텐데 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레미제라블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